예, 오늘 만기일이기도 하고 정부의 또 코스닥 시장 대책도 나오고 해서 변동성이 좀 예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장 흐름들 미리 예측하면서 오늘도 방향성 점검합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상승의 추세는 변함없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뭐 흔들릴 때마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미증시가 하락을 했고 유가가 63달러를 넘어서면서 유가가 제법 올라왔고요. 미증시가 하락했고 미증시는 뭐 워낙 갔으니까 조정은 좀 받을 때도 됐는데 눈곱만큼 빠졌네. 맞아요.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정도 밀렸고 어제 우리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IT 밀린 것들이 조금 고민이 됩니다. 이 부분부터 좀 점검을 할까요? 제가 사실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예 박사님한테 딱 제일 처음 던졌던 얘기가 이거 오늘 삼성전자 더 빠지면 아플 것 같은데요. 라는 부분이거든요. 다 똑같은 생각 하실 거예요. 증시에서 나름 뭐 거래 좀 내가 좀 해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뭐 소위 차트라는 거 한번 돌려보시는 분들, 제일 먼저 오늘 눈에 들어왔던 게 하이닉스는 이미 지난 12월 달에 형성됐었던 저점을 이미 조금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오늘 빠지면은 지난 12월 말에 있었던 저점 구간을 좀 하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장에서는 이 밑에 지지선은 어디다 거야 되지? 그럼 지난 8월 달 저점에다 거야 되나? 뭐 다들 이 얘기 하고 있을 거고요. 그럼 그 구간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방을 열어놓는다라고 하면 이거 시장 올라가긴 글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 모두 다 할 거예요. 그게 오늘 시장에서 뭐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최고의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옵션 만기를 맞아서 뭐 많은 분들이 뭐 매도 우위냐 뭐 이런 부분들 얘기 많이들 하십니다만 제가 데이터로는 보여드렸죠. 통상적으로 1월 이 옵션 만기일은 기관들의 매도가 풀어내는다. 뭐 우위였다. 근데 이번에 워낙 먼저 많이 풀어내서 얼마나 더 풀어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최근 뭐 그제나 어제나 말씀드렸던 게 만약 옵션 만기일에 종가 물량이 실제로 좀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마지막 이 매물일 수도 있다. 너무 우리 쫄아서 보지 맙시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 이틀간 빠진 게 6%예요. 삼성전자 6%면은 260 하던 주가가 240 초반 가격으로 내려온 거니까 사실 작지는 않죠. 작지는 않고 외국인의 매도값이 이틀간 실린 게 5천억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외국인들이 지난 이틀간 시장에서 시장을 팔았다? 이게 아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았다가 맞는 대답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우리 처음 보는 현상 아니거든요. 지난 7월에서 8월 넘어가는 구간에서 IT만 한번 빠진 적이 있었죠. 다른 종목들은 굉장히 시세가 좋았고요. 그래서 그 시장도 있었다. 우리 이미 학습 효과도 있었고 어차피 이 이후에 시장을 불리하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빼고 포트폴리오 유지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뭐 이 하락 사실 하락이라고 말하기도 웃긴 게 어제 10피 빠졌거든요. 삼성전자 3% 빠지고 하이닉스 5% 넘게 빠지는데 시장 10피 빠졌으면 시장은 굉장히 견조하게 버틴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IT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쏠리면서 나왔던 뭐 일부의 노이즈 반응 정도로 읽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시장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어제는 상승 종목이 더 많았어요. 코스닥은 어제도 플러스가 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값으로 읽기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두 종목이 최근에 좀 부진했네. 대신 좀 이따도 어제도 제가 이 차트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둔화된 대신 다른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네. 어제는 현대차 그룹주가 또 주목을 받았어요. 이제까지는 보지 못했던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도 어느 한쪽에 바람이 빠지면 나오는 반대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워놓고만 가면 좋은데 그럼요. 근데 사실 지금 뭐 앵커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세워놓고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면 최고의 케이스인데
지금 뭐 일부 밀리면서 올랐잖아요. 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거 좀 길게 늘어뜨려 보시면 오른 거에 비해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틀간 좀 조정을 받았다 한들 이거 정말 안 보이는 낙폭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빠졌으니까 제가 꼬리를 내리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도 연속성을 보이면은 좀 아플 것 같기는 한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지난 7월, 8월 흐름과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고 뭐 9월, 10월, 11월 시장 어떻게 움직였는지 지나간 거 보시면은 다 기억날 거 아닙니까? 이 구간 이겨내고 올라온 거거든요. 어제 수급에서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현물 매도가 2,800억 나왔어요. 어제 삼성전자에 쏠린 매도만 2,600억 정도 됩니다. 하이닉스에 매도 나간 게 1,620억 정도 되고요. 이 두 개 합쳐서 매도 때린 부분이 4,000억이 넘는데 네. 나머지 종목들로는 매도 확산이 보여지지 않았다라고 읽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관 수급이 어제 1,000억 원 플러스가 떴는데 어제 기관이 하이닉스 던진 금액만 거의 2,000억이에요. 삼성전자 매도 나간 게 800억이 넘고요. 그럼 2,600억은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덮어 씌우고도 매수 1,000억을 찍었으면 종목 수급으로는 나쁜 수급 아니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불리한 수급이었지 다른 종목 수급으로는 마이너스 효과를 확산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옵션 만기를 앞두고 기관 수급이 코스닥 쪽에서는 매도가 많이 줄었고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4,000억, 5,000억 팔던 애들이에요. 네. 이미 만기일 오기 전에 상당 부분 부담을 줄인 상태고 오늘 뭐 발표되겠습니다만 아마 연기금에 이 코스닥 이 차익 거래를 아마 면세시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그래 뭐 니즈가 좀 생기는데 뭐 이런 쪽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뭐 이미 상당 부분 먼저 떨려져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거래소 쪽으로는 아직 쌓여 있는 매수 차익분이 좀 되거든요. 네, 좀 돼서 오늘 시장 설사 매물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뭐 쌓여있던 부분에서 일부 나왔던 것 뿐이지 이걸 굳이 마이너스를 읽을 필요도 없고 어제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거 쏟아낼 것 같았으면은 어제 그 분위기에 뭐 분명히 쏟아냈을 거고 쏟아낸 대표적인 종목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였을 테니까 왜냐하면 살 때도 산 종목이 상단이었을 거고 바스켓, 예. 나갈 때도 상단 부분에서 털리는 점을 감안해 보면 얘는 어제도 털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수급은 1,000억 플러스가 떴으니 다른 쪽 수급으로는 플러스를 더 큰 폭으로 넣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보여줬던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일 매수 상위 종목들입니다. 근데 뭐 하나 여기서 감이 딱 오셔야 되거든요. 네. 뭘 느끼시죠? 여러분들. 앞 페이지에서 매도 상위 봤을 때는 태평양 바다를 보는 것 같고 어제 장이 뭐 그다지 뭐 썩 오늘 장 되게 좋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음에 매수 상위를 보게 되면 예. 이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 이건 뭐 시장이 10p, 20p 이상 올랐을 때 나온 수급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결론은 완벽히 수급장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급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매도가 쏠려 있는 거고 나머지 종목 쪽으로는 아직 건재한 시장을 보이고 있다. 매도의 확산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 7월, 8월 시장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 외국인 수급이 시장을 뭐 좌지우지하는 부분은 우리가 인정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삼성전자의 강도가 종목장과 약간 반대로 움직이는 컨셉인 점을 감안해 보면 최근 삼성전자의 이 탄성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걸 굳이 불리하게 읽지 않아도 된다라는 시그널을 시장이 주고 있다. 그러면 10종목 들고 있는 포트 중에 삼성전자 한 종목이 좀 부진하다 하더라도 나머지 9이 뛰고 있으면 아직은 괜찮다.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읽기 전에 아직은 괜찮은 장입니다. 라고 보는 단계가 맞지 않나 라고 판단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만기일 이후의 시장의 주도권을 과연 이제 기관들이 좀 나서서 줄 것이냐, 네. 종목 위주로 아니면 네. 이제 역시 외국인들이 또 중심이 돼서 갈 거냐가 좀 중요한 변화인데요. 네.
외국인들 얘기를 좀 더 하면 외국인은 뭐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해 연말에 꽤 팔았다가 올해 이제 거의 다 메워놓은 상태인데 사실은 외국인이 올해 계속 또 사줄 거라는 분위기는 맞는데 환율 문제가 계속 좀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 단기 플레이. 그 부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우리가 메이저 수급이라고 부르면은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을 부르죠. 근데 이 메이저 수급 외국인 이 수급 쪽은 방향성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 부분 맞아 들어가요. 근데 종목장 성격 들어가는 수급은 기관들 돈 냄새 맡는 거는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좀 더 호흡이 또 짧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외국인들보다는 정보의 접근성이 훨씬 기업들의 정보의 접근성이 훨씬 뛰어날 테니까. 그래서 그런 뭐 단기적인 종목 성격은 기관 수급 보는 게 맞고 이 방향 성격은 외국인 수급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번 뭐 만기일 끝나고 통상적으로 1월 매도가 지나고 나면 2월서부터는 이제 이 기관들의 수급이 좀 살아나는 편이죠. 그래서 이때 기관이 뭐 사고 있는지 쳐다보는 눈들이 많고 네. 연초 분위기가 연말까지 상당 부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이 연초에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에 포커스 맞췄다 저기에 포커스 맞췄다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딱 이 방향을 정해서 방향은 외국인, 종목은 기관 이 컨셉으로 본다라는 가정하에 외국인들 수급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뭐 예를 들어 뭐 토마스가 대한민국 주식을 사러 한국에 들어와서 맨 처음 어디 갈까요? 그 친구가 은행 가야겠죠? 환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증권사 가가지고 이 주머니에서 달러 꺼내가지고 삼성전자 사줘라고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일단 환전 처리하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 뭐 시장 수익률도 중요합니다만 환차라는 거는 중요하죠. 네, 뭐 무시할 수 없는 뭐 수익이라고 보여지죠. 워낙 강세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워낙 강세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낮은 원달러를 좋아하겠네요. 뭐 이렇게 상상이 가능하겠죠. 근데 결과를 보시면은요. 과도하게 벗어나 있는 구간은 굉장히 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요. 낮은 원달러 좋아하면 1,000원 미만 아우 좋아할 법하죠.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은 죽어라 팝니다. 왜 팔까요? 더 이상 떨어질 여지가 그쵸. 별로 없거든요. 더 이상 원화의 강세가 나올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따지면은 야 원달러 1,500원 이렇게 튀어 있을 때는 외국인들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때도 그 반응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때는 환율 이상 구간이죠. 뭔가 불안하다. 위기가 터졌거나 뭔가 맞아요. 사건 사고가 났거나 뭐 야 이대로 가다가 이거 괜찮겠니라고 얘기하는 구간일 때 환율이 이상 환율로 가니까 여기는 이상 환율로 가기 직전의 모습이고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환율 때는 대표적으로 1,200원 요 구간입니다. 1,100원, 1,200원 요 구간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환율 예측하는 거 다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뭐 빠져봐야 뭐 1,050원 당국이 1,050원은 놓지 않을 겁니다. 라는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올라봐야 어제도 보니까 중국이 뭐 미국의 국채 매입 중단하거나 뭐 줄이거나 뭐 이런 미확인 뉴스들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일본도 초장기 국채 매입 뭐 줄이겠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달러가가 또 크게 강세로 가는 거를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시점이 아니거든요. 그럼 원화의 약세도 제한될 거예요. 올라봐야 뭐 1,090원, 1,100원 뭐 요 정도 보겠죠. 그럼 굉장히 좁은 폭의 환율을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더 떨어져 봐야 얼마 안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외국인은 일부 여기서 수익을 확정 짓고자 하는 수요도 있을 거고 근데 이 부분이 그렇게 크다라고 보지 않는 게 올라봐야 요 구간이라고 한다면 환차익이 줄어봐야 요 구간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캐리 인덱스가 크게 둔화될 여지가 별로 없고 달러 환산 코스피가 크게 원화값으로 읽은 코스피보다 언더를 찍을 이 룸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방향을 결정하는 외국인 수급이 우리 시장에 실망감을 안기지 않을 거다. 다만 단기적으로 아시아 통화에 비해서 원화의 강세가 워낙 가파르게 진행된 부분이 있었고
달러의 약세폭보다 원화의 강세가 워낙 가파르게 진행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괴리의 차익을 확정시키고자 하는 부분들의 매도는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그게 들어올 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샀을 거고 나갈 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파는 그림이 나왔을 테니 그 시장을 주도하는 두 종목이 언더를 찍는 동안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상대 강도가 뭐 상당 부분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이 언더퍼폼의 이유를 설명할 만한 요인이 별로 없다. 그러면 시장을 불리하게 읽지 말고 지난 7월, 8월에도 이런 비슷한 그림이 있었지. 그리고 9월, 10월, 11월 계속 강하게 올랐지. 그러면 그 부분으로 읽어내는 게 맞지 않나. 강세론 쪽으로 여전히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전략을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그 전에 시간대 예고 미리 한번 해드리면요. 예, 장영혁 팀장님의 방송 시간이 다음 주부터는 7시 30분 저희 프로그램 시작하고 초반대로 조금 20분가량 앞당겨집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전략 주십시오. 옵션 만기일 뭐 이거 부담됩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무난히 지나가는 경우가 더 많았고요. 네. 이번엔 괜찮아요라고 얘기하면 꽝 터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미리 상당 부분 부담 줄였다라고 보고 있어서 어제까지도 출회된 이 매도 물량들이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들로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옵션 만기 수급의 이슈로 읽는 거지 펀더멘탈 이슈로 읽지 않았다. 약간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수 있는 날일 것 같은데 그래도 강세론 쪽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